네, 오늘 뭐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별 토너먼트 대결 시작할 텐데요. MBN골드 김동훈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대결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홍기남님의 추천주 파워로직스입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죠. 매출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주가 조정도 조금 나왔기 때문에 반등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분석 주셨고요. 김종구님은 CGN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분자 진단 장비 그리고 진단 시약을 판매하는 바이오 업체예요. 파워로직스는 현재 1%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두 종목 자리는 어떻습니까? 네, 뭐 자리는 둘 다 조금 비슷해 보일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비슷한 자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파워로직스는 이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원래 파동이 시작된 파동은 지난해 12월 정도부터 이제 파동이 시작이 돼서 이쪽 그 사이클 내에서 파워로직스의 경우에는 6월까지 6개월 상승 후에 6개월 조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은 조정 파동이 충분히 좀 나왔다 이렇게 보여져서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종목하고 좀 비슷한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이 바로 엠시넥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엠시넥스요. 네. 네.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네. 상승을 비슷한 자리에 시작을 해서 얘는 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는데 조정받고 나서 고가 돌파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엠시넥스는 채널 상단 이렇게 걸려서 이번에 갈 때는 얘가 지난번에 지수 빠지고 뭐 흔들리는 자리에 신고가를 가면서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는 예순서가 아니라 예순서다 이렇게 보여져서요. 전환 타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카메라 모듈 비즈니스 자체는 계속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또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능화 사회 또 스마트화 사회에서는 소위 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장기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지만 섹터이지만 중요한 건 종목별로 파워로직스도 이렇게 시세를 많이 내게 되면 조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라는 것이 뭐 맨날 오르는 게 주도주는 아니고요. 또 한 계절 한 3개월 정도나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이렇게 시세가 나면 그 다음에는 긴 조정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이 종목은 상승 기간만큼의 조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절반 조정 마치고 다시 재상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면서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고요. 이 시젠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걸 보면 이제 돌아선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이 종목은 그렇지 않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상투에 상투, 대상투가 나온 거고요. 매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자리가 4,000원에서 14,000원 300% 올랐거든요. 물론 이 시젠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적인 요소가 있어서 지금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못 갑니다. 그리고 대상투를 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젠의 경우에는 그래도 예를 들면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쪽의 계열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봐야 돼서 안정감 있는 흐름을 보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시젠 같은 이 차트가 좀 다르죠. 시젠 같은 종목이 안정감 있는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 물려있는 대상투 이후에 물려있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근처에 지금 들어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더 갈 거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의 파워로직스 이 추세 상승 국면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로직스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해 보여도 의미는 좀 다르네요. 네. 두 종목의 승자는 파워로직스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오하임님 오늘 추천주 KNJ예요. 반도체 애칭 공정용 소모품을 만드는 업체죠. 그리고 전석봉님은 통신장비주 이노와이어리스를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통신장비 업종이 좀 활발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통신용 시험, 계측기 및 스몰셀을 제조하는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노와이어리스는 지난해 그렇게 많은 시세를 못 냈던 종목인데 왜냐하면 실적이 좀 들러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상투친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G 섹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상투친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MW라든지 또는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유비코스 홀딩스 이런 종목은 아니고요. 새롭게 이제 5G 쪽에도 내년에도 투자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관련한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올해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덜 나왔는데 내년에 많이 나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올해 많이 갔던 종목들은 못 간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K&J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이잖아요. 소재를 만드는 이런 쪽의 회사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이제 신규 등록하고 나서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건데 여기 매물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일 연속 상승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도 여기 좀 쉬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기왕이면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지수를 끌고 있는 대장주 세 종목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네이버가 또 52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갔는데 여기에 키워드를 공통점을 찾으면 바로 인공지능과 지능화 사회로 가는 그런 종목들의 대장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반도체를 만드니까 지능화 사회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 될 거고 네이버는 소위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관련한 컨텐츠 비즈니스들 이런 걸 공급하면서 앞으로 지능화 사회가 되면서 빅데이터 시절에 아무래도 좋은 그 수혜주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수혜주들과 관련 있는 종목들 지금 포착을 해서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자리라서 이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니까 K&J를 종목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K&J 잠깐 쉬고 다시 갈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윤현민 팀장이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연말에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은 롯데 지주를 추천해 주셨는데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 롯데 상장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기차 쪽과 관련해서 이제 업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부정적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93년도에 이제 MS 윈도우가 나오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PC의 이제 대중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PC에 들어가는 D램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랑하던 반도체사 세 회사 중에 두 회사가 부도났거든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격화되면은 생산량은 많은데 수요량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생산자들이 예측했던 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과잉 생산이 되고요. 그 과잉 생산은 결국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증설 작업을 벌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것은 나중에 치킨 게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가동률 높아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단가 빠지고 있을 거거든요. 100%. 증설을 하면 일진 머티리얼즈만 증설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이 2차 전지 시장을 포함한 전기차는 우리가 1등이 아니에요.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원업 멤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을 주목을 해서 90년대 중반에도 그랬어요. 92년부터 2000년까지는 우리 반도체 회사들은 그냥 그중에 참여자 중에 하나일 것이지 시장을 주도하는 이 소위 그 메이커가 아니었다. 소위 마켓 메이커 내지는 소위 프라이스 메이커가 아니었다라는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잘 보시면 여기에 대한 투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2차 전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미 기업들은 그 쓰이는 것보다 더 많은 생산 설비를 투자해서 결국 치킨 게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은 이 소외주입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똑같이 소외주이긴 한데 롯데지주도 당근 소외주인데 그나마 이 종목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나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올림픽도 좀 치러야 되는 데다가 특히나 지금 이 소위
일본이 우리한테 걸어온 싸움의 포인트는 바로 IT 전쟁이라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이 IT 전쟁에서 일본이 지금 패할 조짐이 점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지금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사실 과거에 구조조정 이후에 SK 간 이후에 최고가를 지금 경신했어요, 이미.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 IT 산업에 대해서 태클 딱 걸었는데 태클에 빠져나간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엊그제 축구 보셨습니다마는 아무리 강력한 프레싱으로 일본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 프레싱을 해도 그걸 태클 빠져나가는 거예요. 개인 역량이 됐든 기업 개별적인 역량이 됐든 패스로 넘어갔든 간에 이것처럼 지금 IT 전쟁에서 지금 일본 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더불어 일본이 유일하게 지금 IT 부품 쪽에서 마켓시어 1등을 하고 있었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아마 내년도에는 삼성전자에 완전히 1등을 내주게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뭐 지금까지 강하게 나왔지만 뭐 더구나 이제 아베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본 문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봉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나치게 이제 그 소위 그 안보 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일본 관계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먹거리 전쟁이었다. 네, 밥그릇 전쟁이었다. 근데 그 밥그릇 전쟁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한민국 IT 회사들이 지금 뭐 이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주가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롯데지주도 이제 일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네. 회사이니까 호재가 되면서 엊그제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나왔었죠 제주항공. 제주항공이요? 네, 이 종목도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날이 급등해갖고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티웨이 뭐죠? 티웨이항공? 네, 티웨이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이제 뭐 구조조정 얘기가 좀 나오지만은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선 나면서 오를 그림이잖아요. 물론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많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저항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롯데지수도 이 연장선상에 본다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뭐 호텔 롯데 상장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어서 두 종목 승자는 롯데지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지주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원정 과장도 통신장비 대표적인 종목 KMW를 추천해 주셨는데 뭐 이노 와이어리스처럼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봐야겠고요. 염승환 차장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그 KMW와 세신중공업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제가 이 5G 통신 장비 중에서 첫 번째 상투를 친 게 유비코스 홀딩스, 두 번째 상투를 친 게 오이솔루션, 세 번째 상투를 친 게 KMW입니다. 이 종목들은 대시대가 나서 이제 한파도 끝난 거예요. 당분 한 1년 정도 안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세신중공업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좀 됩니다. 실적이 좀 되고. 단 이게 여기도 이제 많이 얻어맞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시장 주도 섹터가 IT 섹터 그리고 지능화 섹터로 가면서 스마트화 세계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과거에 중국의 고성장기에 대대적인 투자를 보였던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중공업 조선에 속해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중국도 이 관련 분야들이 저성장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걸랑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세진중공업은 독특하게 이제 실적을 많이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몇 개 없는데 예를 들면 CS 윈드라는 종목 아실 거예요. 네. 풍력 시장에서 대장주인 세계적인 작은 회사죠. 이런 종목처럼 세진중공업이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뭐 당연히 세진중공업 신선한 종목이고 또 이 KMW는 앞으로 1년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똑같이 5G 통신 장비라고 해도 이노와이리스하고 지난번에 언제 제가 소개를 드린 적 있죠. 서진 시스템이라고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그건 5G로 그렇게 많이 간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은 소위 IT 소재 그다음에 베트남 쪽 법인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는 거라서 상승 로직이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5G 관련 부품 생산하기 때문에 5G 관련 종목들이 갈 때
따라는 갔습니다만은 시세를 주도하면서 뭐 상투까지 가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노와이러스와 KMW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세진중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겨있는 바스켓도 중요하지만 상승 로직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세진중공업으로 정해주셨고요. 8강전에서 4강으로 진출하는 네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승자됐고요. KNJ도 올라갔습니다. 롯데지주 그리고 세진중공업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4강은 첫 대결은요. 파워로직스와 KNJ예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파워로직스가 조금 더 낫고요. KNJ도 섹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어쨌든 역배열이에요. 네. 어떤 거요? 네, 이 등록하고 나서 KNJ는 아직도 이 등록했던 여기를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은 자리 측면에서 여기 조금 갈 거예요. 가기는 갈 건데 두 종목에 뭐 미세하지만은 그동안 조정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 또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은 파워로직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는 파워로직스입니다. KNJ는 역배열이라는 한계가 있었네요. 다음 대결입니다. 롯데지주와 세진중공업인데요. 둘 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두 종목 중에 이제 세진중공업 좋지만 중요한 건 단기적인 어떤 이슈나 모멘텀 쪽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롯데지주가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장은 어쨌든 이 혁신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종목들이 갑니다.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기왕이면 구조조정 대상 산업은 좀 안 하고 싶어요. 회사가 개별적으로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트렌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를 롯데 지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롯데 지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결승에 진출한 두 종목은 파워로직스 그리고 롯데 지주가 되겠는데요. 내용이 전혀 다른 두 종목입니다. 네. 과연 승자는요? 네, 뭐 저는 이제 보통은 같은 IT 섹터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섹터가 올라와서 승자는 뭐 깔끔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서는 걸 확인한 것이 2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경기 상승장 1년 길게는 2년간은 경기 상승장에 대한 대비한 투자 전략을 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어제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이 3일 전에는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네이버가 신고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진화사의 핵심 키워드를 갖는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이제 3일 쉬었거든요. 쉬고 나서 또 힘을 비축하게 되면 또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요거와 삼성전자가 이제 카메라를 스마트폰을 생산하니까 관련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파워로직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고 오늘 장에 이 경기 관련주들이 앞으로 간다면 결국 IT주들이 시장을 끌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반도체도 있고 또는 폴더블도 있고 카메라 모듈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OLED도 있는데 이 섹터들이 이제 순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하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제일 강하지만은 또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도 부품주들도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카메라 모듈 중에서 이미 많이 간 뭐 MC넥스 이런 종목 높고요. 자리가 파워로직스는 6개월 조정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만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가 살아있고 실적도 좋은데 기간 조정마저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움직일 자리가 되었다 생각해요. 오늘 우승 종목 파워로직스고요. 매수가는 9,900원 정도,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파워로직스 목표가 12,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매수가 9,800원, 손절가 9,5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은 카메라 모듈 관련주 파워로직스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은 또 네이버가 시총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네. 독보적으로 또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들 종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구조조정을 마치고 혁신을 좀 끌고 가고 있는 대장주격으로 그렇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지능화 사회와 관련된 종목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로봇 관련주라든지 네. 아니면 뭐 사물 인터넷 AI 네. 많잖아요. 네. 그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역부족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증명하자면은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하고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어야 시장 커지는데 대응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분야는 맞아요. 근데 핵심 역량이 없어요. 네. 예를 들면 머리가 나빠가지고 IQ가 아주 많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운동하는 거는 잘하는데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 경우는 그 친구의 미래는 결국 뭐 운동선수가 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IT 진흥화 사회에 간다 하더라도 어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소프트웨어에서 대한민국 세계적인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왜? 소프트웨어의 기반은 언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컴퓨터는 여러분들 컴퓨터 공용어가 뭐겠습니까? 한글일까요? 네. 중국어일까요? 네. 컴퓨터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기반의 그런 국가들이 결국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잘 가는 이유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로보틱스 관련주라든지 또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저희 약간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은 우리가 핵심 역량이 없어요.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핵심 역량 없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소위 그 축구장에 가는데 이 사람 잘하는 거 축구가 아니고 야구인 거예요. 야구 선수가 축구장에 가서 그 우리 국가대표 선수 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팀의 후보도 못 됩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 꿈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실행해낼 수 있는 실력과 베이스먼트와 기술 역량을 갖춘 그런 기업이 대장주가 되는 게 너무 마땅한 일이라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요거는 이제 그 경영학에서 나오는 거죠. 핵심 역량 이론이라고 하죠. 네. 근데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핵심 역량이 없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아무리 반도체가 잘 가도 적자 내는 종목은 하지 않는다. 실적이 나빠지는 종목은 안 한다. 이런 로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뉴스나 분위기에 따라서 지나치게 그런 테마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지금 파동은 아니고요. 이게 막바지 파동이 되는 아마 후년 정도 파동이나 또는 한마디 지나고 나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2년차 파동 정도가 2023년 정도가 되나요? 2022년 중반 이후에 2023년 정도 파동에서는 아마 그런 종목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이런 거와 관련된 종목 매매하기도 바쁩니다. 오늘 종목 하나 잠깐만 뭐 시간이 돼서 소개를 드리면 종목이요? 네. 네, 이거는 뭐 사라는 종목 아닙니다.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사상 신고가를 와, 경신했습니다. 네. 네, 이 종목 여러분들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종목도 이제 신소재를 공급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혁신 기술을 혁신 가치주의 대표주인데 이 종목이 이제 제가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이 종목이 혁신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해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상승을 즐길 수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여기 매수 평균 단가 9,000원에 지금 12,700원이니까 40% 정도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IT가 주도 섹터에 거기가 1등 섹터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사상 최고가를 간 종목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봤던 네이버 아직 돌파 못했거든요. 네. 곧 돌파를 한 게 아니에요. 돌파 중에 있죠. 그리고 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공부도 그렇고 종목 연구를 제대로 하게 되고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찾는다라는 것이 그냥 뭐 얘도 IT대 이러면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고 이 종목은 결국 저희 VIP 포트의 중요한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2달 전, 석 달 전에 세경 하이테크처럼. 그래서 그런 관점이니까 여러분들 이 장이 그 반도체와 소위 지금 스마트폰 관련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IT 섹터들이 중심이 되면서 진흥화라고 하는 그런 산업 사회의 중심축이 되는 그런 종목에 IT 소재를 공급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반도체 그리고 또 아까도 플랫폼을 공급한다 그랬죠.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이제 진흥화로 가기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컨텐츠들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역량이 높은 네이버. 이것이 지금 시장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장 1년 정도가 가니까 이게 사상 최고가 간 종목 여러분 이거 팔 수 있겠어요? 네. 뭘로 팔겠습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와.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이 장 내년 1년까지 가니까 이게 지금도 신고가인데 1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한 어떤 스토리, 그리고 종목을 샀다면 이 종목도 여기서 만약 샀다고 해도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빠져갖고 조정받으니까 단기 매매자들은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인데 다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딱 가고 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지금 장은 이제는 강세장이에요. 경기가 돌아서면 2년 간다 그랬죠. 최소 앞으로 1년 장 동안에 여러분 수익을 IT주로 극대화를 꼭 했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IT주 수익 대박 수익 내는 그런 홀딩 기법에 대해서 잠시 무료 방송 11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라는 시간으로 소위 카카오 TV를 통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회원님들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기회들을 잡아보시기를 꼭 당부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무료 방송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